이제 IMF나 금융위기를 겪어봤고 또 지금 현재 한 2년 전서부터일 겁니다. 18년 하반기 정도 된 것 같아요. 8, 9월 정도. 그 무렵부터 지금 그 공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되겠죠.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월세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임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9년도 지나서 20년도까지 그렇게 저렇게 왔는데 아마 코로나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금년을 버틴다는 것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소상공인 위주가 되겠죠. 자영업자하고 이제 소상공인 위주 조그만 소규모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유동성 자금이 자꾸 많다 많다 하는데 전세 대출이나 우리 주택 대출, 신용 대출에서 거의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하는 자본이 더 많지 자기 자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 이번에 계양 신도시에 이제 보상이 나가는 걸 봐도 의외로 대출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그렇다. 그 이제 이거는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나올 적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땅값이 내려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 잃어버린 일본 하면 부동산만 폭락했다고 자꾸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만 대폭락을 했다고. 부동산만 대폭락을 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 주식은 더 반토막이 났어요. 실제 주식은. 그래서 이런 걸 봐더라도 그리고 주식보다 그 일본에서 봐도 그 우리 부동산이 후행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셔라. 이게 그 이후에 2020년까지 그 IMF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면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아시지만 주식이 더 많이 빠졌고 부동산은 서서히 오랫동안 빠졌어요. 근데 그래서 에, 모두들 얘기할 때 일본에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얘기를 하면 부동산만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식이 먼저 폭락을 하고 더 망가지면서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죽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동안에 움직이는 걸 보면 항상 그 부동산이 주식보다 약간 후행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로 굉장히 간극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식 시장이 화랑이고 뭐 이렇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식이 그렇게 화랑으로 가고 있다가 어느 날 폭락을 한다고 그러면 또 어느 날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미끄러지는 폭만큼 부동산도 내려갈 것이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천까지 가다가 한 2천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 빠지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도 그렇게 빠지겠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간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간극만큼의 부동산은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약간 그때는 손절매를 하는 건 뭐냐. 내가 받던 제값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려놔 가지고 빨리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대비를 해 보셔라. 뭐 부동산 거품 똑같은 얘기고 이때도 이제 상업지하고 주택지 비교를 한 건데 또 일각지 땅도 있어요. 근데
일각지 땅은 이 주택지보다도 더 완만했습니다. 이렇게 완만했고 상업지 땅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이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경기가 좋을 때 가장 많이 뜨는 게 우리 그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가장 타격이 많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버블 분 게 금리하고 인제 물가하고 해서 왔던 거 일본에 그다음에 지가하고 움직였던 것들을 보는데 90 년도 그때였으니까 90 년도였으니까 이때 인제 그 금리나 물가나 그다음에 지가가 움직이는 거를 참고 삼아서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할지를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조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명히 하반기에는 하방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끌고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아마도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IMF를 우리가 맞았던 김영삼 정부 마지막 그 무렵 그것이 조금 연장되면서 내년도까지 끌고 넘어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여튼 금년 겨울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거보다 약간 선거 때문에 뒤로 밀릴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 2005 년도 7 년도 이 무렵에 또 일부는 17 년도 저거지만 2005 년도 7 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일본 부동산을 보면서 KBS에서 그 제작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카페에 요거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부동산 경기라든가 전체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게 가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주의를 하자 그런 얘기고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인제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있는데 여기서 지금 더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지금 올여름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대비를 하자. 그리고 정부별로 뭐 주택 가격이 이렇게 변했다 하는 통계들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통화량, 유동자금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아파트 값이 거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보면서 그런 것도